러시아가 유엔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중 저질렀던 만행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흥분한 병사들의 개별적인 일탈이 아닌 군 지휘부의 명령하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독일의 정보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건이 단순 개인이나 소수의 부대원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러시아 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러시아의 자격정지 결의안을 표결로 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표결이 행해진 것인데요. 이 표결에서 93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며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첫 번째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탄압한 리비아가 퇴출당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엔의 향방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AP통신은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어떠한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전했는데요. 상임이사국 최초로 유엔 산하기관에서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것으로 러시아의 유엔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Fact King.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만행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두 번 다시 그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의 질서를 지키자고 만들어진 기관이 국제연합,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개의 상임이사국은 유엔에서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 많은 권한이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으며 유엔 내부에서의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가 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는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저지른 만행을 유엔이 막지 못하자 미국은 러시아를 안보리 이사회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상임이사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유엔에서는 정작 상임이사국이 잘못된 일탈을 할 경우 표결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을 제재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습니다. 안보리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단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모든 논의나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러시아 침공에 대해 유엔이 제재를 내리기 위해선 러시아가 스스로를 제재하겠다고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구조이죠.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의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 안보리 퇴출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침략 당사자이면서 안보리의 지위를 이용한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안보리 거부권을 죽음의 권리로 바꿔 사용하는 나라를 상대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유엔 헌장 제1조를 언급하며 무엇을 위한 헌장 1조인지를 생각해보라며 유엔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면서 유엔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유엔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을 남겼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유엔의 현실을 보다 못한 미국도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議회에서 러시아의 안보리 퇴출 결의안을 직접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미 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의원들이 러시아의 안보리 퇴출 결의안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유엔, 그것도 상임이사국의 인권 탄압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특별보좌관 출신의 외교관 프레데릭 호프는 유엔 안보리에 히틀러가 있다는 기고문을 통해 유엔 의회는 1945년 세계권력의 관점을 반영한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요구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다. 인권 탄압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상임이사국 자격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며 러시아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를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서방의 인식들과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가 전범국이 되면 새로운 안보리를 구성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유엔 단체가 설립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2024년부터 20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당선이 되면 기존의 5개 상임 이사국 다음으로 발언권이 강한 유엔 안보리 핵심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한편 일본은 유엔 안보리를 개혁하고 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겠다는 야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거론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개혁에는 일본이 오래전부터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진출하려던 구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상임 이사국 진출을 반대당해왔던 일본이지만 이번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고조한 가운데 이 틈을 노려 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안보리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력 집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본의 야망이 오히려 일본이 아닌 한국을 상임 이사국으로 진출시킬 가능성을 올려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독일과 함께 안보리를 확대 개편하여 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의 진출에 반발하는 국가들의 반대표로 무산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는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기에 맞춰 일본은 상임 이사국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의 노림수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존재 이유가 2차 세계대전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였으며 이 때문에 전범국의 상임 이사국 진출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던 것이죠. 최근 전범국으로 지목되는 러시아나 러시아를 지지하며 티벳과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탄압을 하는 중국에 대한 퇴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몇 번씩이나 사과를 했던 독일조차도 상임 이사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죠. 일본은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전범기인 우길기를 버젓이 사용하는 등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오히려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이런 노력들이 한국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진출 가능성만 더 올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에서 자격 미달인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인권 탄압이나 전쟁 범죄 등의 불량적인 요소가 아예 없고 국제 관계가 깨끗하며 중국,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외교 관계도 깨끗합니다. 또한 유엔 소속으로서 국제 평화에 한국이 상당히 기여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 유지군을 지금도 꾸준히 세계의 분쟁 지역에 파견해 치안 활동과 대민 지원 활동으로 현지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현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여 대민 지원에 적극적이어서 지금까지 미군이나 유럽군 등 다른 국가의 부대에는 적개심이나 반발심이 적지 않은 현지인들도 한국군에게는 환호하며 현지인들의 민심을 얻고 있죠. 이 같은 모습에 미군도 한국의 민사작전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등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세계의 평화 유지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충분히 자격이 되며 최근에는 미국의 신뢰를 받아 파이브 아이즈 가입 제안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특히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분류가 되며 지금까지의 동맹보다 더욱 파격적인 관계로 진전되게 됩니다. 최근 유엔은 미국을 주도로 개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각 국가들과 진영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며 신냉전의 구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들어갔으며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할 것을 각 국에게 전달했습니다.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은 러시아의 편에 서는 국가들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좋든 싫든 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체질 개선은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번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퇴출은 안보리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태로 스스로 고립되기를 자처하게 된 것이며 유엔에서의 입지는 점점 축소되며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신뢰받는 동맹국 중 하나이며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은 인권 탄압국이자 새로운 냉전 시대를 만들어내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세계의 최중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